안녕하세요. 2차 저차 의차 김승환입니다. 오늘 비교할 차는 말이 안 될지도 몰라요. 썸네일 보고 오셨죠? 이쪽은 아반떼 신형 CN7이고요. 2,480만원. 이쪽은 그랜저 2,430만원입니다. 차급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이렇게 골라온 이유, 지금 이쪽에 나가고 있는 링크 통해서 영상 보고 오시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이 차를 가지고 온 딜러들이 직접 해주겠습니다. 먼저 CN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분 좋은 자동차 쇼핑 모토무비 김하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뒤에 보이는 아반떼 신형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지금도 타고 계시고 전에도 타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신형 아반떼, 어떤 점이 달라졌고 또 좋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오늘 노력을 할 텐데 여러분 좀 봐주시고요. 같은 금액대에서 이런 신형의 풀옵션을 선택을 하면 또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는지 제가 열심히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랜저 IG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직현놈들의 상사 대표 강정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일단 이겼어요. 우리 어렸을 적 누가 아버지 못 타시는 거 물어봤을 때 그랜저요 하면 그냥 게임 끝났죠. 아반떼만 계속 타라고요? 그거는 솔직히 좀 아니죠. 근데 지금 잠깐 화나신 거 아니시죠? 네. 솔직히 아반떼를 또 준비를 했다니까 좀 내심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에이, 형이 왔는데. 의뢰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첫인상만으로 차 하나를 고른다면 가격대에서는 당연히 현실적인 판단이죠. 하지만 이전 아반떼 그리고 네. 구형 아반떼, 신형 아반떼 선택하고 싶은 마음 혹 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완성도까지 올라왔는지 궁금하시면 타보셔야죠.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 어떻게 사람이 맨날 밥만 먹고 삽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를 고르기 전에 저희는 차를 타보고 고를 겁니다. 저희는 일단 CN7 아반떼 탔고요. 지금 차 출발하면서 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등급이 인스퍼레이션이에요. 최고 등급이라서 가격대가 사실상 다음에 보실 차량인 그랜저 IG 하이브리드랑 비슷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들어가 있는 옵션을 보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요게 내비게이션 기반입니다. 단순히 앞에 차가 있을 때 속도를 줄여주는 그 기능에 추가로 어떤 이제 뭐 신호 과속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것마저 다 감지를 해가지고 맞춰서 해주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차로 이탈 방지, 핸들도 막 이렇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핸들 돌려주고 긴급제동 장치, 브레이크도 밟아주고, 이런 안전 옵션들 보면은 이제 더 이상은 옵션으로 차의 끝나누기는 없어졌다. 기왕이면은 새롭게 개발돼서 제공되는 현대의 이런 옵션들을, 기능을 다 누리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대답이 굉장히 작으신 걸 보니까 지금 와닿지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제가 원했던 최초의 네네. 그 모델하고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고려는 해볼 수 있는 그렇죠. 정도의 등급은 되는데 네네. 단지 이제 금액적인 부분, 현실적인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부분, 예. 굉장히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네요. 네, 사실 예. 이 차량을 갖고 와 달라고 부탁한 건 저였는데요. 네네. 어쨌든 첫 번째 차도 아반떼, 두 번째 차도 아반떼, 그리고 특수한 목적, 영업이라는 목적에서 타셨다는 소식,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세 번째도 완전 신형 아반떼로 가시면 딱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타보니까 직접 타본 경험은 어떠세요? 최신으로 올수록 차가 더 좋다는 거는 느껴졌고, 그것 때문인지 가격이 너무 높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되게 고민되는 순간이 왔어요. 뭐냐면 네. IG도 원했지만 중고차를 살 때는 그래도 최신 버전으로 사는 게 좋지 않겠냐. 아하, 왜냐면 그렇죠. 제가 과거에 네. 차를 운행을 해본 그 이력이 오래 타니까, 맞습니다. 최소한 5년 이상을 타니까 그 부분도 좀 작용이 고민이 되네요. 다시 네. 한번. 상대방이 갖고 온 것과 비교했을 때 네. 자율주행, 주행 네. 보조 기능을 제외한 옵션적인 다른 특징이 또 있을까요? 다른 특징이라기보다 비슷한 특징들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준중형 모델이잖아요. 준중형 모델인데 전동 시트 들어가 있죠, 지금. 예,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뿐만 아니라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액정이 들어가 있는 오토 에어컨에 10.25인치 내비게이션은 그랜저 IG보다 디스플레이가 크죠. 체구는 작은데 들어가 있는 옵션들은 비슷하거나 더 좋은 게 들어가 있다. 이게 좀 장점인 것 같고, 연비 부분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연비가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공인 연비가 15km 정도 나옵니다. 얘는 하이브리드 아닌데 15km 정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공차 중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이 차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반떼 단점이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가격이죠. 공간과 가격. 네. 급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저는 이거에 대한 의도도 사실 잘 모르겠고 아까 이제 고객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이거 왜 갇혀 만들었을까요? 있어요. 이 여기 손잡이는? 너무 갇혀 있어요 여기. 네, 손잡이를 손잡이.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네. 네, 이게 옆 사람하고 친해질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아, 조금 이제- 조수석에 있으면 좀 갇혀 있는 기분이 들 수 네, 있겠구나. 네. 꽉 찬 느낌이라 네. 좀 연애하기엔 별로 안 좋은. 음. 네, 내가 좀 좋아하는 여자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옆에 그쵸. 태우시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아무래도 자녀분이 있고 또 혼자 타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 차량 크기가 좀 작죠. 운전석은 모르겠는데 이 보조석은 굉장히 그 기존 아반떼 MD보다는 이게 네. 굉장히 높아졌네요. 시트 포지션이 근데 높다고 느끼시는데 사실상은 그렇게까지 시트 포지션이 높은 게 아닙니다. 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얘가 본넷하고 그다음에 크래시 패드가 올라오는 이 부분이 많이 좀 낮아졌어요. 예, 예. 예. 요게 낮아지고 차 자체도 기존 모델보다는 차고가 전고가 좀 더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옆이 조금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전체적으로 낮아지면서 조금 넓어졌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원래 갖고 있던 시트 포지션을 그대로 갖고 가도 머리 공간이 조금 더 작다는 느낌이 있으면서 얘가 좀 많이 내려갔네? 상대적으로 의자가 좀 올라왔네? 이런 느낌 받으시는 거거든요. 차량 자체의 어떤 그런 전고라든지 이런 게 그대로인데 시트 포지션이 높아져 버리면은 당연히 이제 무게중심이 올라가니까 사람이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 날 수가 있는데 윤석은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뭐 시야가 넓어졌다는 장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뒤에 탄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희 출발할 때 네. 잠시 이제 촬영 스태프들이 이동하느라 세 명이 주차장 안에서 잠깐 탄 적이 탔잖아요. 자 일단 성인 3명 뒷자리 못 타고요. 이게 분명히 5인승 그랬나요? 차인데 아, 예, 예. 네, 3명이 타기에 뒷좌석은 충분히 불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뒤에 보면 여기 열선 시트가 요 차급에서도 뒷자리엔 이제 다 들어가나 봐요. 네, 열선 시트 있어서 좋고요. 이제 무릎 공간도 지금 주먹이 2개가 한 개 반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무릎 공간이 굉장히 여유로운데 다만 아쉬운 점은 이게 시트 아랫부분 있잖아요. 아, 네. 발 들어갈 수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낮아서 잘 안 들어가요. 무릎은 여유롭지만 다리는 이렇게 조금 뭔가 오므리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영업하면서 서류 같은 거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의자 뒤에 이 고무 있죠. 여기다가 좀 네네네. 껴넣는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요. 음. 고급스럽지 않아도 있는데 여기 뒤에는 없어요. 구형 MD에도 똑같습니다. 아, 예, 예. 운전석 뒤에 없고 보조석 뒤에 있고. 굉장히 지금 벌써부터 익숙함을 느끼고 계시잖아요. 친숙한 거죠. 그 전에 아반떼 MD 타셔서 아시겠지만 MD가 또 이제 GDI 엔진이 네, 문제가 좀 그렇죠. 많았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지금 또 개선된 MPI로 바뀌면서 얘네가 출력은 살짝 줄었거든요. 최고 출력은 줄었지만 실용 구간에서 우리가 40에서 80km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최대 토크 발휘하는 거를 조금 더 토크밴드라고 하는 우리가 그거를 굉장히 잘 분배를 해놔가지고 옛날처럼 많이 밟아야 엑셀을 많이 밟아야 어떤 좋은 출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속 구간에서도 편하게 다닐 수 있게 오히려 그래서 신형들은 타고 다녀 보면은 이상하다 얘 출력이 줄었다는데 왜 이게 차가 더 잘 나가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요 녀석이 그 녀석입니다. 네. 많이 좋아졌죠. 네. 플랫폼도 바뀌었지, 엔진도 바뀌었지, 전자장비 다 바뀌었지. 근데 엔진이 개선된 것만으로도 MD보다는 확실히 그렇죠. 좋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저희 둘이 인터뷰할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1세대에서 MD로 넘어갔을 때 기능적인 거는 조금 늘어난 것 같다만 차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1세대, MD 그리고 CN7까지 타보셨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가요? 아반떼라는 그런 동질감 때문에 느낌 자체는 같다고 느껴지는데 이런 기능들을 보니까 훨씬 더 좋다는 게 확 느껴지고요. 내부 크기는 제가 잠깐 타봤지만 그래도 크기는 똑같다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도 CN7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고로 알아보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차를 보러 갔을 때 이런 거는 조금 확인하는 게 좋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얘도 워낙에 신형이라 가지고 사실 고장이 나거나 이럴 부분은 없는데 첫 번째로 좀 확인해야 될 거는 현대기아 고질병이죠. 뭐 핸들을 돌려봤을 때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보면 이제 유격이 조금씩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격들에 추가로 CN7 나오게 된 게 불과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은 주행거리가 1년에 한 2만 킬로 정도 타면은 4만 킬로 정도 된 차량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4만 5천 킬로 그렇게 됐을 때 딱 걸리는 게 중고차에서 소모품 갈아야 될 소모품을 갈았는지 체크하시는 게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외의 부분에서는 사실상의 아직까지는 뭐 고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모델이죠. 네. 네, 저희 이번에는 그랜저 IG에 승차했습니다. 출발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설명해 주시죠. 우선 연식은 2019년식입니다.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엔진과 전기 모터가 두 개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시내 주행을 했을 때 좀 저속 주행을 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좀 하드레이스처럼 뭐. 많이 험해요. 아, 그러십니까? 네. 그러면 좀 이건 달라지는데. 하이브리드를 해서 이제 네. 좀 얌전해지려고. 아, 그렇죠. 좀 약간 이 하이브리드라는 게 정숙성에서는 좀 약간 거의 대장급이다 보니까 네, 저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평균 연비를 띄워놓고 다니면 그거를 수치를 올리고 싶어서 네. 운전이 점점 더 안전해지고 예. 조금 연비 운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좋은 것도 있지만 차가 내 운전 스타일을 바꾸게 하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말 그대로 대형 플래그십 세단이잖아요. 판매 부분에 있어서도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대형 세단 중에서. 근데 하이브리드는 대형 세단인데도 연비가 좋아요. 오너분들의 얘기를 또 이렇게 출연한 사이트를 제가 봤는데 한 16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세단이. 예, 사악한 거죠. 거의 뭐 한 3만 원 놓고 16km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 의뢰인 분께서 출퇴근 용도로 사용했을 때 아반떼보다 좀 더 편하게 타고 다니면서 연비를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성비 차입니다. 그리고 IG로 넘어오면서 현대에서도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게 이제 능동용 제어이라고 해서 모터를 돌아갈 때 이제 역추세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토크로 회생 제동을 시키면서 조금 더 잔진동을 잡아주는 듯한 그런 거를 추가를 했다고 기사에서 봤습니다. 네, 네. 네. 실제로 전진동이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중 유리창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외부 소음을 굉장히 좀 약간 단절시키려고 했던 현대의 노력들이 굉장히 좀 곳곳에 숨어 있어요. 2중 창이죠? 3중 창이죠? 그러니까 항속 주행을 했을 때 바람 소리라든지 외부 소음을 좀 약간 차단을 시키려고 했던. 그러니까 완전 그냥 뭐라 그럴까? 롤스로이스처럼. 아, 죄송합니다. 넘어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까 오프닝에서부터 네. 그랜저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네. 별다른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랜저면 된다. 네, 맞습니다. 이런 건가요? 네, 혹시 맞습니다. 지금 의뢰자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렇죠. 아, 그랜저면 끝나는 건가요? 네. 아, 네, 제 나이 때는 아직까지도 이제 그랜저라 하면 이제 성공한 차 뭐 이런 늘 맞죠. 대명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추세에서는 많이 바뀌긴 했죠. 근데 제가 자라왔던 세대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랜저 하면은 맞습니다. 끝판왕 같은 느낌은 네. 여전히 갖고는 있죠. 이제 인터넷 카페를 돌아봤을 때 그랜저 IG가 네. 예전에 각 그랜저 이후로 디자인에서는 가장 호평을 받은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최근에 나온 더 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마름저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판매량은 높았지만 네. 디자인에서는 호불호가 굉장히 강했고 네. 그리고 그 IG 이전에는 굉장히 디자인들이 각 그랜저에서 넘어오면서 너무 스포티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다가 이번 지금 IG 딱 여기서 디자인에 대한 호평도 네. 많아졌고 네. 특히 헤드램프라던가 네. 그리고 그릴이라던가 네. 다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 여기 이제 돌고래 모양으로 생긴 네. 이 센터페시아 네. 저 디스플레이가 조금 안 좋은 평가를 받긴 했는데 나머지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죠. 근데 뭐 여기서 제가 좀 생각을 좀 보태서 한 말씀 드리자면 변화에 있어서 시도는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부분에 대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껏 자동차 판매를 하면서 그랜저가 모양이 어떻게 나왔든 압도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디자인도 중요하겠지만 그 차의 어떠한 가치와 품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사실 두 분이서 네. 저희는 컨텐츠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냥 그랜저면 끝났다라는 스탠스인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뒤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아반떼를 탈 때 나왔던 얘기가 가격이 같다는 거는 연식과 키로수가 높다는 건데 맞습니다. 의뢰자분께서는 차를 굉장히 오래 타시고 되게 길게 타시는 편이거든요. 네. 거리도. 네. 그러면 어쨌든 장기적으로 볼 때 네. 위험 요소가 더 많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아주 옛날 생각이죠. 요즘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3, 40만 그냥 타요. 내구성이 예전과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안전성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사람도 그렇다시피 몸이 아프거나 예방을 하려고 백신도 맞고 약도 먹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도 주기적으로 관리만 좀 해준다면 충분히 불로장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겨워서 팔지 않는 이상 이 녀석은 내 옆을 지켜줄 겁니다. 좋은 도구가 될 거라 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거는 뭐 길게 시승할 게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딜러님께서 네. 직접 단점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명색의 우리나라 대표 플래그십 세단이잖아요. 근데 이런 단축 다이얼들이 자체를 좀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플라스틱 대기예요. 네. 고급화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디테일이 좀 떨어지지 않나. 만약에 이런 좀 키감이 닿는 부분에 약간 스틸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박아놨으면 그래도 조금 더 시각적으로나 이런 터치감이 조금 더 한 레벨이 한 3단계 정도 올라갔을 텐데 여기서 원가 저금을 해버렸네요. 예, 좀 그런 게 좀 약간 단점이에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 중에도 네. 그랜저를 중고로 살까, 그랜저 IG를 중고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사러 갔을 때 이런 것들은 조금 살펴보고 사야 한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고질적인 문제는 많이 없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오는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많이 못 들어봤기 때문에 사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허위 매물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인 부분의 단가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우리 예비 소비자분께서는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휠 도장이 좀 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잘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죠. 10만 킬로미터의 주행 거리가 부담스럽진 않으신지 궁금하거든요. 10만 킬로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조금 교체해야 할 것도 많아지고 손봐야 할 것들도 많아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연식은 둘째치고 현재의 주행 거리가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시승은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좋은 시간이었고 진짜 몰랐던 정보를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딜러분께서 너무 장단점을 잘 설명해 주셔서 오기 전부터는 그랜저였는데 많이 고민이 됩니다, 사실. 네. 그렇다면 마음의 결정을 한 차는 무엇일까요? 마음의 결정은 그랜저인데 저 찬물도 위아래가 있듯이 결정을 하셨네. 네, 사실 지금 네네. 결정을 보고 네. 결정하는 모습을 보고 또 의아해하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반떼랑 그랜저를 비교했는데 이렇게 고민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중고차 시장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여러분도 차를 자랑하고 싶다, 욕하고 싶다, 또 새로운 차를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나간 메일로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You